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3대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3대 크레딧 혜택이 있습니다. 이 크레딧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을 늘려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3대 크레딧 제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이 있고요. 실업 크레딧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한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출생은 물론이고 양자와 친양자 그리고 입양된 자녀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당 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며 최장 5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아이 수에 따른 지원 개월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 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 얻은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한 명을 낳는다면 지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명을 낳는다면 12개월, 세 명은 30개월, 네 명은 48개월, 5명 이상 낳는다면 5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한 명을 이미 낳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2008년도에는 한 명을 낳는다면 12개월, 두 명은 30개월, 세 명은 48개월, 네 명은 50개월,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50개월을 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2008년도 이전, 2007년도까지 아이를 5명을 낳고 2008년도 이후에 한 명도 낳지 않는다면 지원은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지원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으로는 3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가입기한을 추가로 인정하는데 이때 보험료 지원액 규모는 이렇습니다. A값 전액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적용되는 A값은 298만 9,237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원받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고 대신 국민연금 기금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출산 크레딧 지원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추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83년도까지 약 19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고 지원도 냉철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으로 그동안 380조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당연히 출산할 예정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출산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다음은 실업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 크레딧 제도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서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 크레딧은요,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서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의 6억 원을 초과 또는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한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연간 소득은 168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대 70만 원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전에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이기 때문에 63,000원 정도가 월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는 25%인 15,750원만 내면 되겠죠. 나머지 47,250원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25% 지원하고요. 일반회계에서 25% 지원하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또 25%를 지원합니다. 이 실업 크레딧 제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금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원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업무를 이행한 사람한테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한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 군인들은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예산으로 100%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고요. 이때 보험료 지원액은 A값의 2분의 1을 인정해주는데 출산 크레딧은 100%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100%를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A값 100%를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 다음에 6개월 지원은 출산 지원 최대 50개월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50% 수준이기 때문에 3개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출산 크레딧 대비해서 무려 17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국민연금 지원액을 비교한다면 출산 크레딧은 최고 지원 수준이 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군복무 크레딧은 좀 열악하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을 지원하는 경우 2083년도까지 총 47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에게 이 정도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죠. 군복무 크레딧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군복무 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추가 크레딧을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 기간 추납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지원 혜택이 앞으로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A값을 100%로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은 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뿌린 저출산 예산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복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사관 등 부사관들과 준위 이상 장교들은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군인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에게도 더 많은 군인연금 혜택을 줘야만 합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4월달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실시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고요. 다음 날 4월 6일 토요일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요. 제게 핸드폰 문자로 성함 및 핸드폰 참석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3대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